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2일 부경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거는 뭐 그냥 응석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께 제가 표현을 드린 거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정말 댓글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물론 이제 이 외의 분들도 다수의 분들이 또 시청해 주시고 뒤에서 응원해 주신 분들 다 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방송을 딱 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딱 있었을 때는 이게 맥이 딱 풀립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도 제가 금요경마 마무리되고 좀 늦은 시간까지 분석을 한 다음에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즘에는 제가 이 방송, 제가 여담을 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찍으면서 이게 경마 방송이 난데 이게 또 살면서 또 이게 또 힘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일단은 뭐 한풀이도 하고 싶고 뭐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제가 어떻고 이런 일이 좀 고민스럽고 그 정도로 제가 이 방송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경마 방송이고 예상만 하고 있긴 합니다만 좀 진심으로 저는 대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 소통하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자, 아무튼 어쨌든 간에 뭐 1호 경마 열심히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옷을 이거 파란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이게 조금은 좀 잘못했네요. 이게 파란색 옷을 입으면 안 되는데 좀 그림이 좀 잘못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금요경마 이거 첫 번째 강공략이었죠. 바로 이경주였습니다. 이경주의 노림수 바로 1번 Z선이었는데 1A 역시 노림수였고요. 제가 이거 11번 축에 8번 1번 들어갔는데 이거 방송 내용도 정말 딱 그대로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정말 내용 좋게 적중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에 그나마 조금이나마 좀 보답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여담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방송 시청 전에 한 번씩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육경주 그야말로 A급 메인 하이라이트인데 정말 자신있게 강하게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복귀도 복귀지만 이거는 정말 제대로 걸렸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의지가 좀 약했다. 그런 마필들 그리고 편성이라든가 정말 이거는 좀 제대로 걸린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 한편으로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최근에 그런 성적 때문에 이마필이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교롭게도 편성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자, 오늘 육경주 여러분들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육경주를 메인 하이라이트 정말 자신있게 한번 강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저희 따른 강공략 경주는 1경주 그리고 4경주 여기에 6경주 말씀드렸죠. 메인입니다. 메인 경주. 그리고 8경주 A급. 이번 주 1호 경마는 서울이 일단은 경주가 하나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경 경마가 공교롭게도 한 경주가 늘어났고요. 그래서 부경은 8개 경주, 서울은 9개 경주 이렇게 시행이 됩니다. 자, 1경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를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노림수의 마필은 당연히 있고요. 일단은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번 일출골드라든가 외곽에는 10번 승리깃발 뭐 저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딱 그 정도의 수준의 마필이다. 이 마필들. 그러니까는 그 정도 수준이 뭐냐면은 1분 29초 때 뭐 이 마필도 직전에 선행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들어왔던 마필. 일출골드도 1분 30초 때.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 이거는 경쟁력 또는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하다 라고 판단될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1번 용비천왕입니다. 이번 경주의 강공략 경주의 노림수의 핵심입니다. 자, 이 마필 용비천왕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 빠른 마필인데 이 마필이 선행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자이반 파이반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선행 전개는 아니었고 따라가는 과정에서의 중반의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 마필 스타트가 진짜 엄청나게 빠릅니다. 스타트가 제가 이전에 복귀를 해보면은 이 마필은 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스타트는 정말 굿이다 라고 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의 내용 자체는 걸음 자체 정말 좋았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시점은 뭐냐면은 이 마필이 12월 달에 거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주를 치고 난 다음에 거세를 했는데 아마도 그에 따른 적응력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 어쨌든 이평성이라면 일단은 1번 용비천이라는 맞비는 필히 강하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번 맞비 저에 따른 누림수의 맞비이고요. 안고 갈 수 있는 맞비들은 뭐 역시 뭐 2번 맞비 또는 10번 맞비 여기서 이제 보병 맞비도 한두가 있긴 한데 자, 이 맞비 현장에서 한번 확인해 본 이후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의 노림수의 강공략의 이유는 뭐냐면 1번입니다. 용비천왕 이 맞필은 확실하게 변화가 왔다는 판단이 되고 강력하게 노리면서 1경주 한번 기선제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경마도 공교롭게도 첫 번째 강공략 적중을 했는데 자 1경주 한번 1번 용비천왕 강하게 노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신예 마필 간의 편성이죠. 그러니까 이번 경주가 신예 마필들이 많은데 경주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주를 딱 분석해보면 물론 현재로서는 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 함께 제가 추천을 드리겠지만은 정말 이번 경주는 능력만 놓고 보면은 저는 2마리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마리 이외에는 추천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좀 떨어지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2뒤의 마필을 여러분께 좀 더 강하게 자신있게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마필은 5번 오픈스카이입니다. 오픈스카이 최근에 물론 이제 이 마필은 3세 마필인데 최근에 본 신예 마필 중에 그야말로 손에 꼽을 정도의 그 정도의 걸음의 완성도가 정말 뛰어나 보이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제 주행심사 때 잘 뛰었다 해가지고 이제 실전에서 100% 되겠느냐? 금요경마 1경주도 마찬가지였죠. 정말 이변이 연출이 됐는데 그렇지만은 주행심사 때 아예 안 되는 마필을 추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항력인 거고 어찌됐든 간에 5번 오픈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걸음은 정말 좋았다. 독보적이었습니다. 5번 마필 강하게 일단 믿고요. 여기에 유력하게 볼 수 있는 마필 제가 서두에 뭐라 말씀드렸죠? 이 뒤에 마필밖에 능력에 믿음이 가는 마필이 없다. 그 두 번째는 바로 9번 고투더 바랄라입니다. 고투더 바랄라. 자, 물론 이제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전 경제 인기를 모으는 과정에서 좀 부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은 필요하긴 한데 당시에는 거리가 1400m 레이스였죠. 분명히 거리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번 경주는 실전 적응을 마쳤고 거리가 1200m 레이스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거리라면은 또는 이 편성이라면은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고투더 바랄라는 마필 그 정도로 편성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상대 마필과 비교해본다면 이외 마필 중에 이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도 당연히 있죠. 일단은 그 중에서 유력한 마필은 바로 3번 벌마의 에이스. 자, 이 마필은 공백기를 거치고 나왔는데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공백 이전의 경주력은 나쁘지 않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나마 유력한 대항마는 바로 3번입니다.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3번 벌마의 에이스. 이번 주 KNB 대상 경주가 펼쳐지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주요 기수들이 내려왔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문세영 기수입니다. 그래서 3번 벌마에이스 일단은 관심 마필. 이외 마필은 4번 플래시데이 그리고 외곽에 있는 뭐 11번 마필 펫보이 이런 마필들인데 저는 이렇게 뭐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게 볼 필요도 없어 보이네요. 이번 경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5번 오픈스카이. 자, 이거는 능력만 보면 제가 볼 때는 압도적입니다. 5번 마필 믿고요. 유력한 마필은 9번 고투더 바랄라. 직전에는 실망스러웠지만은 거리 1400의 데뷔전 부담스러웠죠. 이번에는 1200 거리 한층 더 유리해진 마필. 여기에 강력한 도전 마필은 3번 벌마에이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5번 축에 9번 3번 마필 뭐 요정도만 안고 가면은 적중이 나오지 않을까. 자, 이렇게 판단될 수 있는 2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안말간의 경쟁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인기마 접전으로 먼저 인정을 합니다. 뭐 인기마 접전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한 마리가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왜 그런지를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은 1번 블랙질주입니다. 그야말로 뭐 최근에 꾸준한 걸음이고요. 그러니까는 기록도 그렇겠고 이 마필의 경주 내용, 걸음의 여력 다 좋았습니다. 직전에도 이게 3위가 아니라 동순위였죠. 2위였습니다. 이 동착이었고 다실반 기수의 기승의 1번 게이트 있죠. 게다가 뭐 편성을 감안해봤을 때는 1번은 강축입니다. 블랙질 쪽. 그리고 이제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이 2번 모로, 3번 마리아스콜, 외곽에 있는 9번 탑드림.
자, 이 3두의 마필인데 관건은 말이 3번입니다. 마리아스콜이라는 마필. 제가 이 마필을 왜 헷갈리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마필이 직전에 우승을 했었죠. 편성이 약했나? 물음표. 두 번째는 선행주로였나? 또 물음표. 세 번째, 성장세였나?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마필이 직전에 우승한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어부지리도 아니고요. 내용도 좋았습니다. 걸음매력도 좋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스콜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능력을 세게 봤던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직전에 편성이 약해서 잘 뛰었나? 선행주로에서 주로의 이점을 안고 이 마필이 잘 뛰었을까? 아니면 성장세였나? 자, 저는 이게 좀 고민스럽습니다. 마리아스콜. 근데 뭐 어찌됐던 간에 직전의 내용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안고는 갈 수 있는 마필인데, 그만큼 이 마필이 엄청나게 많이 팔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조금은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 번쯤 더. 자, 저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뭐 직전의 내용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고요. 근데 제가 이에 따른 답을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쯤 더 봐야 되겠다는 판단이 됩니다. 3번 마필. 빼면 안 됩니다. 빼면 안 되는데, 인기순위 2위 마필 치고는 그 점이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이제 2위 마필 같은 경우에는 2번 모로, 외곽에 있는 9번 탑드림. 탑드림 같은 경우에도 직전에 성장된 모습이 상당히 돋보였고요. 그러니까는 장기 휴양 마필이었죠.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이번 모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록만 놓고 보면은 순위는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경주 내용은 절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2번 모로. 그래서 2번 마필까지는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3경주는 강축을 저는 믿고 합니다. 블랙질주. 2위권에서는 9번 탑드림, 2번 모로. 당연하게 3번 마리아스콜 안고 가야 되겠죠. 근데 마리아스콜 같은 경우에는 이거 믿어 못 믿어? 저는 그에 따른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자, 일단은 1번 축에 9번, 2번, 그리고 3번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두 번째 강공략 경주이고요. 자, 이거는 제가 정말 할 말이 좀 많은데 오늘 전반적으로 넣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또 압축해가지고 임팩트 여러분께 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방송 내용 좀 길지 않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4경주 강공략 경주. 자, 먼저 현재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는데, 자, 저는 먼저 그 중에서도 5번 메타 프린세스. 뭐 이 마필은 저는 공백기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미 5등급에서는 검증된 전력이다. 특히 2편성이라면 주목할 마필이고요. 9번 브리더 위저드. 꾸준하죠? 성장세가 꾸준하게 보이는 모습이고, 저는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3조 맘에서 꾸준하게 이 마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9번 마필. 여기에 11번 곤조아리. 물론 직전의 편성은 강하진 않았지만 이거 12만 신차로 이겼다는 거는 이거는 예사롭지 않습니다. 11번 마필 좋습니다. 이 마필들 다 좋고, 가장 키를 주는 마필은 바로 이 마필입니다. 동남 일어난 마필. 제가 앞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할 말이 정말 많다는 게 뭐냐면, 금요경마에 몇 경주였죠? 3경주에 3경주 제가 또 강공략이었습니다. 그 경기에 노림수를 하셨던 마필이 국대 위프나 마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경주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정말 가장 짜증나고 답답한 게 뭐냐면은, 정말 이거는 거 맞습니다. 초반에 잘 붙었다가 뒤로 쭉 밀려버립니다. 그냥 물론 그거는 뭐 모래 반응도 안 좋아서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겠고, 마필이 스피드가 안 나와서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사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밀려버립니다. 이게 밀려버리면은 뭐가 잘못됐구나,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인정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을 또 저기 뒤에서 종반에 또 걸음이 남습니다. 그 마필이 바로 부경의 금요경마의 3경주의 국대 위풍. 제가 놓고 가서 틀려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라 저는 인정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딱 그런 포지션. 왜 그런 거 밀렸을까? 스피드도 있는 마필이. 그리고 왜 종반에 걸음이 남는데 그런 전개였을까? 답답합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공교롭게도 그 마필이 14조 마방의 마필이었고요. 이 마필도 마찬가지로 14조 마방의 마필. 그래서 약간의 고민스럽긴 한데, 제가 이 동남이라는 마필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지난 2월이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최근의 기록만 놓고 보면 이것도 간단하게 비교가 되죠. 4번 마필 여러분들 인기순위 2위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직전에 뛰었던 거는 같은 경주는 아니었지만, 같은 날은 아니었지만은 같은 주간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모래소보남일 양호한 주로였고요. 그런데 이때 기록만 놓고 보면은 우승을 했던 오늘이 순간보다는 동남이노의 기록이 더욱더 좋습니다. 안 될 이유가 없다. 이마필의 능력의 최근의 모습을 놓고 보면은 그런 부분이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3월 3일. 이때 내축주로가 엄청 무거웠습니다. 정말 2월 말일, 3월 초,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경에 2월 말, 3월 초 내측 직선주로는 정말 무덤이었다. 마방에서는 또는 기승기수가 물론 이제 마필의 능력에 자신이 있어가지고 또는 부득이하게 외곽으로 못 빼가지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내측이 무거웠는데 내측을 고집을 했다. 그 경주가 3월 3일이었고 그 다음에 4월 7일, 5월 5일 두 번의 경주는 기록이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기록 경쟁은 아니지만은 기록은 마필의 능력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요점은 동남이노가 직전 대비 3.5kg의 감량 이점이죠. 저는 이 마필은 이거는 저는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단 중요한 거는 14조 마방에서 과연 의지를 보일 것이냐. 금일경마 3경주처럼 국대이풍처럼 만약에 또 밀려가지고 자 물론 그렇죠. 이 동남이라는 마필이 경주만 하는 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닙니다. 매경주 최선을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필이 고장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상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상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경주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하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예상을 해야지만이 저에 따른 몫이 되겠죠. 자 어쨌든 그거는 차선책이고 동남이노 마필은 중요한 거는 일단은 준비는 돼 있다. 능력상 그리고 이 편성이라면은 이 마필은 충분히 된다. 라는 저는 판단됩니다. 기록, 능력, 최근의 1년의 과정, 부담 중량까지. 자 이거 제가 현장에서 한번 최종적으로 고민해 보겠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강공양용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번 경주 이거는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번 로드 투 워리어의 마필을 좀 약하게 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동남이너의 판단 여부를 떠나서는 이 경주는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강공약으로 메리트는 충분하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4경주 좀 설명이 길어졌고요. 노림수의 마필 3번 아마도 거의 폭탄 배당마가 아닐까.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노림수를 가져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공약 노림수는 3번 동남 위너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스. 항상 인기 마필 간의 접전에서는 이제 충마 선정, 과연 이제 어떤 마필을 그냥 가장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5경주는 저는 일단 뭐 인기 마필 간의 접전, 거의 뭐 5두의 마필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충마 이렇게 한번 힘을 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마필이냐면 간단하게 2번 강서저력, 그리고 4번 하늘으뜸, 여기에 7번 비트 드래곤. 2번과 7번은 동일마방의 19조 수수의 마필이고, 뭐 2두의 마필 모두 이제 선행을 나섰을 때 좀 더 유리할 마필들입니다. 2두의 마필. 자,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포스트맨. 아, 여기 6번 마필 빠졌네요. 참행 에이스. 자, 이것도 기분 좋은 마필. 포스트맨은 제가 직전에 강공약이었죠. 정말 저평가를 받았을 때 제대로 정말 짚어냈던 마필이었는데 이번에 승급전입니다. 뭐 그 정도로 이 마필은 제가 세게 보고요.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 마필이 스타트가 정말 많이 좋아진 점이 또 다른 성장세, 마필이 많이 성장했다는 부분을 주목할 부분입니다. 포스트맨. 자, 그러면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인데 과연 이제 어떤 마필을 봐야 되느냐 중요하겠죠. 4번입니다. 4번. 아마도 현장에서는 7번 비트 드래곤 17조 마방의 소수운 기수 많이 팔릴 텐데 저는 능력은 당연하게 4번입니다. 4번 하늘으뜸. 이 마필을 강하게 노립니다. 노리는 이유는 당연히 능력이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뭐 능력 셉니다 이런 게 아니라 5등급에서 이미 보여준 건 이미 충분한 마필이고, 최근에 3번의 경주에 2등, 4등, 3등을 했는데 다 걸음의 이력이 좋았고요.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뭔가가 상대가 강했거나 아니면 전개가 뭔가 좀 아쉬웠기 때문에 실전에서 보유한 능력의 100%의 걸음을 발휘가 좀 아쉬웠다. 그래서 여력이 남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편성에서는 4번 하늘으뜸을 저는 강력한 일단은 축으로 인정합니다. 4번 마필.
자, 그러면 이제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을 압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2번과 아까 7번 말씀드렸죠. 이거는 양동작전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뒤의 마필은 서로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왜? 같은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뒤의 마필 모두 선행을 나서면 더욱더 유리할 마필들입니다. 그러면은 우선순위 놓고 봤을 때 7번, 2번이 그나마 좀 더 이렇게 보이고 이거는 뭐 제가 직전에 적중해서가 아니라 바로 11번 포스트맨 필히 안고 와야 됩니다. 저는 뭐 이 마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1일 자, 여러분들 5월 10일 아마 방송을 보시면은 이 내용이 있을 텐데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이미 변화를 보였고요. 스타트까지 좋아졌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포스트맨은 관심 마필. 그래서 저는 이 오경주는 아주 뭐 큰 배당은 아니긴 합니다만 충마 선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가장 주목한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4번 하늘으뜸을 강추로 저는 인정할 수 있겠고 유력한 마필 2번 9번 아무래도 9번이 좀 더 이렇게 보이죠. 여기에 11번 필이 안고 가고요. 이외의 마필은 6번. 글쎄요, 이거는 다 안고 가면 환수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저는 축을 4번 인정하기 때문에 4번 9번이 당연히 대길이겠죠. 4번 7번이 죄송합니다. 7번입니다. 이거 4번 축에 7번 2번 여기에 11번 그리고 6번인데 이거는 만약에 다 안고 간다면 이게 환수가 안 되긴 합니다만 4번 7번을 제외한다면은 7번이 강축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환수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딱 환수가 되는 선까지만 안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순서대로 일단은 4번을 강축 인정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5경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강 메인 오늘 1호 경마 통틀어서 하이라이트 메인입니다. 정말 이 육경주는 정말 제대로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편성도 상당히 조금 약하지 않고요. 셉니다. 더욱더 좋습니다. 편성이 세기 때문에. 자, 물론 이제 제가 다양하게 이번 경주는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긴 한데 딱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필 오픈하겠습니다. 한 마리. 물론 살펴본 마필들은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경주에 제가 A급 메인으로 준비한 이유가 킹앤리데이입니다. 킹앤리데이. 지난 4월 14일 시계를 한번 돌려볼까요? 이때 당시에 이거 트로피 특별 경주였죠. 보시면은 노덤비드, 금화데프트, 황후대장군, 샤카 정말 골든 이 편성이 이거는 그냥 편성이 아니라 엄청나게 정말 센 편성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경주를 복귀를 했다면은 직전 경주에 노리는 분들이 엄청 많았을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킹앤리데이 같은 경우는 출발이 정말 빨랐거든요.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는 모습이었고 전개는 그야말로 뭐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외곽 돌았고요. 근데 종말 걸으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은 출발이 빨랐다. 근데 따라가는 모습이었고 외곽 게이트였고 편성이 어마무시하게 강했는데 4등을 했다. 그래서 저는 직전에 편성이 좀 세긴 했습니다만 믿어 심치 않았습니다. 무조건이었다 이거는 했었는데 4등을 했습니다. 4등.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런 경주를 딱 보면은 답답합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 들어보면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오늘 영상을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정말 많았습니다. 앞선에 그 몇 경주입니까? 그리고 금액경마 3경주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정말 아쉬웠다. 많이 아쉬웠다. 능력 대비 100은 아니었다.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직전에 킹앤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출발부터 아예 밀지를 않았습니다. 빠른 마필입니다. 이 강편성의 이 마필이 이렇게 빠른 마필이었는데 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후미권이 따라갑니다. 이거 늦발 아니었습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종반의 거는 당연히 좋았고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 이게 편성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직전에 이런 성적 딱 내다 보니까는 이거 안 되는구나. 저평가를 받습니다. 안 팔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부담 중량 괜찮습니다. 그냥 11번 우선적으로 주목할 마필입니다. 물론 이 경주에는 살펴본 마필이 많긴 합니다만 또는 노림수의 마필도 많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중심은 11번이다.
딱 여기까지만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저는 오픈한 겁니다. 자, 6경주 오늘 준비된 저희 딸의 A급 메인이고요. 11번 킹 애니데이 노리겠습니다. A급 메인 강하게 붙어볼 수 있는 A급 하이라이트 메인 경주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오픈 1600m 레이스 오픈 경주 캐넨베 대상 경주 앞말간의 경기이죠. 앞말간의 경기. 최근에 국내 앞말판도 물론 이제 앞말 외적으로도 기존의 강자급도 마찬가지였죠. 지난주에 부산 광해창배 대상 경기 펼치긴 했습니다만 기존의 강자급 같은 경우는 이제 원더풀 맞나요? 원더풀 히트 글로벌 히트 죄송합니다. 저랑 상당히 좀 인연이 많은 마필인데 글로벌 히트, 투혼의 반석 이런 마필들 스피디형 딱 이 3강 구도고 앞말 부분은 현재 이번에 나오는 마필들 즐거운 요정, 원더풀 슬로, 옐로우캣, 강서자이언트 정말 이게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바운더리가 웬만해서는 여기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능력차가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간단하게 우승 정해졌죠?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즐거운 요정 뚜렷한 실수만 없다라면은 저는 유력하다고 봅니다. 제가 조금 과격하게 설명드렸는데 유력한 마필이죠. 3번 즐거운 요정. 그리고 2위권에서는 말이 원더풀 슬로인데 이거는 한번 보실 부분이 아마도 현장에서 1번 마필 강서자이언트가 많이 팔리겠죠. 왜? 뚝선배 대상 경주 때 주루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에 따른 판단은 이 경주의 거리가 이번 경주가 160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판단했을 때 1400은 강서자이언트가 분명히 이길 수는 있습니다. 1400의 거리에서는 누구를? 원더풀 슬로, 누구를? 옐로우캣. 그런데 1400을 넘어가는 거리에서는 강서자이언트의 마필은 원더풀 슬로한테는 불리할 마필입니다. 또는 옐로우캣한테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동아일보배라든가 주요 경주를 통해 가지고 이미 그에 따라 입증이 된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1번 마필이 많이 팔릴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2위권에서는 원더풀 슬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주를 봤을 때 2인자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원더풀 슬로. 이 마필이. 그리고 이 원더풀 슬로가 물론 이제 경마가 혈통이 100%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정말 손에 5손가락에 들 수 있는 모계혈통을 지닌 마필이 바로 이 마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1600의 거리에서는 무조건 강서자이언트의 마필을 이길 수 있다라는 저는 확신이고요. 그래서 준우승 마필은 원더풀스로 이렇게 하겠고 2회 마필은 이제 7번 옐로우캣과 강서자이언트에 따른 경쟁인데 저는 옐로우캣이 그나마 좀 더 능력이 좀 앞서 있지 않을까? 160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변수가 있다면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긴 합니다만 변수가 생긴다면은 그나마 6번 카르페 바벨이 그나마 가능권이 아닐까. 그나마. 근데 저는 글쎄요. 이 마필까지 안고 갈 여지가 있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 인정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유력하게 보는 마필은 3번 즐거운 여정이고요. 여기 볼 수 있는 마필 5번 원더풀 슬로, 7번 옐로우캣, 그리고 1번 강서자이언트. 딱 이 순서대로 봅니다. 3번 축에 5번, 7번, 1번 요 순서대로 보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오늘 마지막 강공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A급 경주 정말 확실하게 한번 장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공략 경주. 먼저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은 엄청나게 혼전이다. 이거 그냥 쉽게 8번, 2번, 4번, 6번 그냥 인기 마필 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 경주의 핵심 뭐냐면 제가 이것도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복병 마필들이 제가 볼 때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복병 마필들. 자, 대략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압축은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먼저 이제 인기 마필 2번, 4번, 6번, 8번 말씀드렸죠. 4번은 일단은 약간의 기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위대한 선택은 최근에 내용만 놓고 보면은 정말 좋습니다. 이 마필이 5세 마필이란데 직전에도 편성 자체가 정말 강했었고요. 내용이 좋았습니다. 직전 경주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고 6번 마운틴 데디도 직전에 5등급에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승급전이죠.
근데 직전의 걸음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승급전의 직전과 동일한 부담 중이라면은 유리할 건 없죠. 근데 직전의 걸음 자체가 정말 좋았고요. 마운틴 데드. 그리고 8번 장산 디파이인데 저는 이 장산 디파이가 솔직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저는 느꼈지만은 장산 디파이라는 마필은 물론 서수훈 기수의 기승의 19조 마방의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냉정해 봤을 때 이 마필은 항상 능력 대비 좀 과인기를 받는 마필이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장산 디파이. 최근에 과정을 놓고 보면 이 마필이 패출혈이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복귀전을 치렀고요. 준우승을 했는데 이때도 솔직히 이 마필이 압도적인 인기 마필이었거든요. 인기순위 1위 마필. 근데 최종 성적은 7마 신차의 준우승. 그리고 직전에 또 한 번 인기순위 1위였는데 부진이 늘었죠. 2.5kg 늘어난 상황 속에서 인기순위 1위 마필 결국에는 4등. 그것도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앞선의 마필들과. 근데 이번에는 직전 대비 0.5kg의 감량 이점인데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은 인기순위 또 한 번의 1위긴 합니다만 과인기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이 좀 필요한 마필이 8번 마필. 자, 그러면 이 경주에 키를 짓는 보병 마필들이 이제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1번 원더풀 보켓. 이거는 그동안에 의지가 약했다는 건 아니고요. 딱 하나, 이 마필은 4등급에서는 이미 검증된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담 중량. 그래서 이번 경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김태형 기수가 제가 앞선에 3경주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역할이 중요한데 4경주였나요? 4경주네요. 김태형 기수가 이제 부경에서는 유일하게 감량 기수죠. 그래서 이제 감량을 받은 점이 자 이거는 정말 유리할 여건입니다. 원더풀 보켓. 왜? 최근에 이 마필이 부진했던 이유는 부담 중량이었기 때문에 감량의 점은 너무너무 유리하다. 첫 번째 보병 마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 3번 퍼스파크. 물론 이제 6세 마필이고 능력이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난 5월 3일. 저는 이때 당시 걸음이 솔직히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종반의 추임력이 그 마필이고 자, 마지막 이제 또 답답한 마필이 나옵니다. 바로 이 9번 천마선인데 물론 이 마필 7세 마필이죠. 근데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마필 뭡니까? 밀크데이인가요?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어쨌든 간에 천마선을 마필은 이 마필의 능력 부진 때문에 제거를 받았는데 이게 걸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4월 28일이었죠. 이때도 이 마필은 그냥 따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마필 여러분들 스타트가 됩니다. 저는 이 천마선은 글쎄요, 이 경주가 될지 다음 경주가 될지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은 항상 기습비 가능한 마필로 저는 판단합니다. 천마서. 자, 그리고 어쨌든 이때도 걸음이 좋았고요. 근데 직전 경주가 정말 이게 답답했던 이유가 뭐냐면 딱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5월 10일 경주가 어떻게 탔냐면은 정말 제가 제일 싫어하는 케이스. 초반에 이 마필이 내측으로 잘 붙었습니다. 잘 붙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옆을 보거나 뒤를 본다는 거는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보는 건데 뒤를 한번 딱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마필이 하염없이 뒤로 밀려버립니다. 하염없이. 그리고 결국에는 종반의 걸음은 나쁘지 않았던 추임력. GNF 타임이 13초 5였죠. 39초 5. 자, 어쨌든 이번 경주는 안장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는 가능성을 보여지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천마서 이마피 여러분들 100%입니다. 그냥 놓고 가시면 됩니다. 라고 하기에는 뭔가가 아직까지는 조금은 미흡하긴 합니다. 저에 따른 복귀를 놓고 본다면. 그런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내용이 분명히 나쁘지 않았고 특히나 직전에는 왜 뒤를 보고 그 다음에 순위가 뒤로 쭉 밀렸을까. 그 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마서까지는 저는 보병마로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게 정리가 좀 안 되는 게 압축이 안 되는 게 여러모로 확인할 마필들도 분명히 있고요. 또는 주요 인기 마필들의 평가도 분명히 검증이 좀 필요해 보이고 당연하게 체중 같은 경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번 경기는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은 인기 마필은 일단은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인기 마필 2번, 6번, 8번인데 8번은 좀 과인기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보병 마필 1번, 3번, 9번. 그러니까는 3번, 9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6세, 7세 마필이기도 하지만은 나름대로 이제 의주도 제가 볼 때로 광고로 보여집니다. 근데 1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감량이라는 그런 이점이 너무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 마필은 계속 최선이었습니다. 단 부진했던 이유는 부담 중량. 근데 그 부분을 해소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1번은 보병 마필 중에서도 좀 더 주목할 마필 아닐까.
자, 딱 여기까지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자, 근데 8경주는 제가 이게 강공략이 되는 게 주목해볼 보병 맛필이 있고 불안한 인기 맛필이 있고 당연하게 이거는 강공략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A급으로 8경주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거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이게 할 말이 정말 많았었는데 뭐 개인적인 하소연도 또 하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하소연이라는 게 뭐 댓글의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뭐 최근에 저에 따른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토론하고 싶었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부경 1호 경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6경주는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좀이 아니라 많이 제대로 걸린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과는 물론 봐야지 되겠죠. 뭐 100%입니다 라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저에 따른 분석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은 동조 또는 응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고요. 부송형 1호 경마 초반에 제가 서두에 오프닝 멘트 때 너무 좀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과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1호 부경 경마 좋은 성적 응원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역시 변함없이 좋은 내용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